자, 이번 강의 주제는 C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보통 지칭하는 포인터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포인터는 얼마나 많이 출제될까요? C 관련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실제로 포인터 부분입니다. 해서 포인터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틀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해서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이 포인터 강의를 들으면은 시험에서 적어도 전산 시험에서입니다. 포인트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트는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개요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포인트는 어떤 사전 해석에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C에서 포인트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이때 무엇을 가리키나? 다른 것은 아니고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이 포인터는 곧 메모리 주소 또는 번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어 하나 정리하면 포인터를 그냥 포인터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포인터 변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에서 포인터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언하느냐라는 건데 다른 것은 아니고 바로 이 기호 별표를 이용해서 포인터를 선언하는 것이죠. 자, 여기 4개의 포인터 변수, 포인터, 캐릭터, int, long 선언을 하였습니다. 다른 건 없고 선언할 때는 변수 앞에 이 별표 기호를 붙인 것이죠. 우리가 일반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별표를 붙일 필요가 없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일반 변수, 포인트 변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 변수는 기호 별표를 사용하지 않고 선언하고 포인터는 기호 별표를 사용하여 선언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때 별표라는 기호가 곱셈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래쪽에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포인터 선언에 사용된 기호 별표는 곱셈 연산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연산자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간접 지정 연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는 역참조 연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역참조 연산자 개념은 정보보호론에서도 우리가 시큐어 코딩, 안전한 코딩 관련 부분에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포인터 배우고 나서. 자, 그러면 다시 이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려 두었습니다. 여기 0, 이 값이 뭘까? 이게 메모리 주소입니다. 0, 1, 2 이런 값이 바로 메모리 주소인데 이런 값을 가지는 것이 곧 무엇이냐? 포인터 또는 포인터 변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터 선언된 이 PQR에서 이런 포인터가 메모리 주소 값을 가질 때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릴 때 포인터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자, 이렇게 여기 4개의 포인터 PQRS가 선언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느냐? 먼저 P는 캐릭터형 포인터 P, Q는 어떻게? INT로 선언되어 있죠. 그럼 INT형 포인터 Q, R은 롱형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롱형 포인터 R, S는 더블형으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더블형 포인터 S 이렇게 읽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는데 포인터 앞에 캐릭터, int, long, 뭐 더블 이런 게 붙는 거죠. 그게 포인터형이 되겠죠. 바로 포인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포인터가 어렵다는 말하는 이유가 포인터는 단순하게 주소를 가지지만 그 포인터형에 따른 뭔가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포인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또 제가 강조합니다. 포인트 배우기 전에 포인터를 접할 때는 포인터는 주소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 포인터형이 뭐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여기 1번과 2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번은 포인터의 공통점은 주소,
번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여기 가장 큰 차이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 포인트형이 갖는 형에 따라서 그 취급할 수 있는 그 바이트 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뒤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보는 방법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쓰면은 이 캐릭터형 포인트 P를 선언하는데 선언할 때 이 별표를 P 앞에 이렇게 붙이도 되고 어디에 P 앞에 안 붙이고 캐릭터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별표를 해도 되고 이 세 가지 쓰는 방법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포인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변수와 포인트 변수 차이를 설명합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표현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 강조를 합니다. 무엇을? 지금 설명하는 기준은 16비트 시생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포인트 설명할 때는 그 메모리 크기하고 연관을 가지므로 이 자료형에서 메모리 크기는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확보된다. 우리가 앞에서 사이즈 오버할 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16비트 시스템으로 설명하면 메모리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기가 편리한데 만약에 32비트 시스템으로 설명하려면 메모리 크기가 너무 많이 확보되어 그림 그리기도 어렵습니다. 이 좁은 화면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설명을 해도 가끔 가다 이걸 잊어버리고 32비트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다시 강조 한 번 더 할까요? 16비트 시스템 기준으로 메모리 크기를 확보하고 이 포인터와 일반 변수의 관계를 설명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원시 코드에 일반 변수 캐릭터 A, int B, 롱형 C 지금 이 세 개가 일반 변수죠. 그러면 이제 캐릭터형 A에는 K를 대입하였고 int B에는 무엇을 100을 대입하였고 그 다음에 롱형 C에는 2000을 대입하였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노파심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16비트 시스템에서 이 캐릭터형 변수는 1바이트, int는 2바이트, 롱형은 4바이트가 확보된다. 이 기준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3개의 포인트 변수 선언하였습니다.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별표 PA, P자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PB, 그 다음에 롱형 포인트 PC. 자, 여기서 하나를 잘 봅니다. $A 이게 뭘까요? 앞에서 배웠죠. 이 $B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C 이해하였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이걸 설명합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C에서 이 기호 연산자죠. 이 연산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주소 연산자, 바로 어떤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구한다 이거죠. 그리고 비트 곱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에서도 배웠습니다. 자, 이때 주소 연산자일 때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죠. y는 $A, 변수 앞에 연산 기호를 붙입니다. 그런데 비트 곱 논리 연산에서는 y는 하고 a $B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밑에 곱셈 연산자, 우리가 곱셈 연산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포인트 선언할 때 배웠죠. 그래서 곱셈 연산자로 사용될 때는 이런 형태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y는 a 곱하기 b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참조 연산자, 다르게는 간접 지정 연산자라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때는 y는 별표 a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지금 이제 곧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강조합니다. 하나의 기호가 한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모든 언어에서 이런 것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이 스타 별표 기호도 하나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제가 뭐라고 하였죠? 이런 걸 하나의 기호가 여러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여러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걸 다형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연산자면 연산자 다형성, 이게 메소드면 메소드 다형성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다시 봅니다. 그래서 포인트 변수를 선언하고 포인트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메모리 주소를 가지는데, 자, 첫 번째 캐릭터형 포인트 PA 선언하고 이 PA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는데 어떤 주소를 가질까요? 여기 보면 %A라고 했으니까 뭘까요? 변수 A의 주소를 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 int형입니다. PB는 어떻게 될까요? %B니까 정수형 변수 B의 메모리 시작 주소를 가지겠죠. 당연하게. 그러면 포인트 PC는 뭘까요? %C니까 롱형 변수 C의 메모리 시작 주소를 가질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합니다. 위에서 캐릭터형 int 롱형 자료형 크기에 따라서 메모리는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하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포인트는 캐릭터형이냐 int형이냐 롱형이나 상관없이 다 얼마 적혀 있습니까? 2바이트 크기로 적혀 있죠. 이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관련해서 이게 직접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간접적으로 이걸 알아야만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포인트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일반 변수는 그 변수형에 따라서 메모리 크기는 다르게 확보되는데 포인트 변수는 일반 변수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소 값을 가지되 그 바이트 수도 어떻게 되죠? 동일하다. 하나의 시스템에서는 해서 2바이트로 동일하다.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포인트 변수가 가지는 바이트 수는 2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스템에 따라서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렇다면 제가 여기 16비트 시스템 기준이라고 하였는데 왜 2바이트일까요? 16비트니까 그런 것이죠. 2바이트는 16비트죠. 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포인트가 가지는 그 바이트 수는 그 시스템의 int형 변수가 가지는 바이트 수하고 일치를 합니다. 이 관련 내용도 뭐 C 언어라든가 이런 데 말고 컴퓨터 구조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반 변수와 포인트의 관계, 너무나 이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행 결과를 봅니다. 자, 이렇게 일반 변수 선언하고 포인트로 대입하고 여기 프린트 포맷에서 출력하였는데 먼저 첫 번째 A의 값 %C, %C, %D인데 여기 인수를 볼까요? 이건 A 값이죠. A는 K죠. 그래서 K가 출력되는데 포인트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포인트는 앞에 별표를 붙이면 뭐가 되느냐? 포인트가 가리키는 내용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K가 되는 것이고 별표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포인트 주소 값 가지는 것, 여기 0을 적었습니다. 왜 제가 0을 적었을까요? 아래쪽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의 코드 기준으로 메모리 구조를 밑에 가상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자, 먼저 캐릭터 A는 K니까 그러면 일반 변수 A는 어떻게 될까요? 기억 장소 확보되었을 때 K가 이렇게 기억되어 있겠죠. 그럼 B는 100이니까 B는 여기 100이, 그 다음에 C는 2000이니까 2000. 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16비트 시스템 기준으로 캐릭터형은 1바이트 크기,
int는 2바이트 크기, 그 다음에 롱영은 4바이트 크기이므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주소 0, 1, 2, 3 이거 실제 실행에서는 주소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가상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봅니다. 포인터 PA, PB, PC는 16비트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몇 바이트라고 하였습니까? 동일한 크기 2바이트의 크기를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PA, PB, PB가 가지는 값은 PA는 K가 기억된 주소 0, 그 다음에 PB는 B의 값 100이 기억된 주소인데 주소는 1이죠. 그 1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항상 선두번지 시작 주소를 가지겠죠. 그래서 PB는 1, 그 다음에 PC는 뭘까요? 3, 4, 5, 6, 4개의 번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C가 그 선두번지 3이 뭘까요? 바로 이 PC가 가지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 PA, PB, PC 값 0, 1, 3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때 포인터가 이런 값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림 그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PA는 누구를 가리키죠? 변수 A를 가리키고 포인터 PB는 어떻게 될까요? 변수 B를 가리키고 포인터 PC는 변수 C를 가리키는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 보면 이 그림 보고 이해가 안 되면 포인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일반 변수를 이야기할 때는 A의 값은 뭐라고 하죠? K이고 B의 값은 100, C의 값은 200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K하고 100하고 2000이라는 값을 포인터를 이용할 때는 앞에 뭐를 붙여야 한다? 별표 기호를 붙여야 한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포맷에서 제가 3개씩 출력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A, 별표 PA, 그냥 별표 없이 PA, B, 그냥 별표 PB, 그냥 PB, 역시 C도 그냥 C, 이거는 별표 PC, 그리고 PC 했을 때 여기 각각 출력되는 값이 오른쪽에 왜 첫 번째는 KK 0이고 두 번째는 100, 100, 1이고 왜 세 번째는 2000, 2000 그리고 3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일반 변수는 그냥 적으면 그 일반 변수 값이 되는데 포인터를 이용했을 때는 별표를 붙이면 일반 변수처럼 그 내용물이 되는 것이고 가리키는 곳 안 붙이면 뭐라는 거죠? 그 주소 값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포인터 시작하려면 이것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포인터를 공부하다가 헷갈리면 어려워.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걸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인터 공부하다 어려우면 되돌아와서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제시합니다. 무엇을 제시하느냐? 제가 이 좌측에 있는 이 원시 코드를 어디에서 dev C++에서 실행한 결과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설명한 내용 여기 K하고 KK 그리고 뭐 100, 100 그리고 2000, 2000은 똑같죠. 근데 세 번째 이거는 뭘까요? 메모리 주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르칠 때는 그 메모리 주소 0, 1, 2 이렇게 하지만 실제 컴퓨터에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 값 이런 뭐 여기 6, 4, 8, 7, 5, 9 이런 거 있죠. 이게 실제로 이게 10핀수로 된 뭘까요? %D로 출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메모리 주소이겠죠. 그래서 이 실제 강의할 때는 이 메모리 주소는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실행할 때마다 다른 주소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해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그림에서 그냥 0번지, 1번지, 뭐 1000번지 이렇게 주소를 적겠죠. 예를 들어 충분히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이번 슬라이드 끝을 내면서 강조합니다. 포인터 하다가 잘 몰라 헷갈려.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포인터 내용을 추가로 정리합니다. 정리 설명하기 전에 여기 위에 적어 두었습니다. 16비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16비트냐 32비트냐에 따라서 메모리 크기는 다르게 잡히므로
메모리 크기가 작게 잡히는 16비트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해서 여기 16비트 기준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먼저 세 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캐릭터형 포인트 P. 자, 이때 P는 캐릭터형 주소를 가지겠죠. 해서 P에다가 무엇을 대입하였나? 30을 대입하는데, 그러면 P에 30을 대입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포인트 P는 메모리 어디를 가리킬까요? 30번지를 이렇게 가리키겠죠. 그런데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괄호 안에 캐릭터 별표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앞에서 연산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바로 캐스트 연산자, 형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연산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숫자 30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캐릭터형 포인트로 바꾸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숫자 30이 있을 때 그냥 단순한 30하고 메모리 주소 30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정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캐스트 연산자 쓰는 게 올바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에서 보면 이 개념이 출제될 때는 그냥 캐스트 연산자 안 쓰고 그냥 숫자 30, P는 30 뭐 이렇게도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었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포인터는 이 별표를 붙이면 뭐라고 하였습니까?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내용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P가 가리키는 번지에 대문자 K를 대입한 것이죠. 그러면 이 메모리에 무엇이 P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대문자 K가 저장되었다 해서 제가 그린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P가 아니고 뭘까요? P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나 당연하겠죠. P가 30을 가리키면 P 플러스 1 번지는 뭐가 될까요? 31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31번지 별표가 있으면 내용물이 R이라는 것이죠. 해서 여기 31번지에는 R이 대입된 것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포인트 P가 30을 가리킬 때 P를 1 증가시키면 P 플러스 1 되겠죠. 그거는 그 다음 P 플러스 1은 32번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캐릭터형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int 포인트 Q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Q는 int니까 캐스트 연산자 int 별표를 해갖고 40. 그러면 이때 Q는 메모리 어디를 가리킬까요? 40번지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죠. 별표를 붙이면은 Q번지 내용물은 100이다. 그래서 Q가 가리키는 번지에 100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이죠. 캐릭터형은 1바이트 크기가 확보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리키는 번지에 그게 들어가면 끝이야. 그런데 int형 포인트는 2바이트라는 것이죠. 2바이트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리키는 곳은 40 주소를 가리키지만 실제로 내용물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죠? 2바이트 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 100이라는 값을 2바이트에 걸쳐서 어떻게 될까요? 적어 두었습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는 주소를 가지는데 차이점, 포인트형에 따른 차이점 앞에서 이야기한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밑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냥 별표 P는 가리키는 번지만큼이라고 해서 하달표 이렇게 제가 그렸고, 그리고 별표 Q는 뭘까요? 가리키는 곳은 40이지만 취급하는 범위는 40번지하고 얼마라는 거죠? 41번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죠? 자, 그 다음입니다. P 이제 Q입니다. Q 플러스 1번지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캐릭터형 포인트에서는 1 증가시키면 실제 메모리 주소도 1이 증가되는데 int형에서는 이 주소를 Q 플러스 1 증가, 이 그림 보면 되겠죠. 바로 이 Q 플러스 1이 가리키는 것은 실제 메모리 주소는 하나 증가되는 게 아니라 2개가 증가되는 거죠. 해서 Q 플러스 1번지는 42번지를 가리킨다.
뭐 충분히 감 잡았을 것입니다. 해서 거기서부터 200을 대입하였으니까 바로 42번지부터 어디까지 43번지까지 무엇이 200이 저장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뭘까요? 포인트 주소 가리키는 똑같은데 자꾸 강조합니다. 포인트형에 따른 뭘까요? 차이점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냥 복수 연습합니다. 이제 롱형. 자, 그러면 롱형 R 포인트 선언하고, 그리고 이 R은 50번지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R이 50번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R번지 내용물은 무엇을 대입하였습니까? R번지 내용물은 100만을 대입하였습니다. 그러면 R이 가리키는 장소에 100만이 들어가는데 바로 롱형은 4바이트 16비트 시스템에서 해서 50번지부터 어디까지 53번지에 걸쳐서 무엇이 100만이 들어가겠죠. 해서 제가 이 그림으로 별표 R 해서 이렇게 화살표 그려 두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R 플러스 1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R 플러스 1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연하게 어떻게 될까요? 증가분이 하나 증가시켰지만 메모리 증가는 어떻게 될까요? 4바이트가 증가되어서 R 플러스 1은 54번지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54번지에 무엇을 대입하였느냐? 200만을 대입하였습니다. 해서 여기에 무엇이 200만이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포인트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약간의 응용, 변화도 어떻게 될까요? 조금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이즈 오브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 오브는 메모리 차지하는 바이트 수를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캐릭터형 포인터, INT형 포인터, 롱형 포인터를 선언하고 여기 사이즈 오브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즈 오브에서 그냥 PQR 단순하게 포인터만 적었죠. 그 포인트 크기는 앞에서 이야기하였죠. 이 그림에 있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 크기는 그 시스템에서 동일한 크기를 가진다. 앞에서 PQR에서 P는 30, Q는 40, R은 50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PQR이 포인트형은 다르지만 그 포인트 PQR이 차지하는 바이트 수는 16비트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2바이트 크기를 가진다 해서 2바이트 크기로 그렸습니다. 해서 여기 16비트 시스템에서는 단순하게 PQR의 무엇을 그 사이즈 크기를 물으면 이거는 2바이트로 동일한 크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밑에 또 3개를 봅니다. 밑에 3개는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별표가 붙어 있는 것이죠. 별표가 붙어 있으면 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별표가 붙어 있으면 단순 PQR 크기가 아니고 그 포인터가 취급하는 뭐가 될까요? 바이트 수가 되는 것이죠. 바로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가 될 것입니다. 해서 포인터 앞에 별표를 붙이면 사이즈 오브 그 크기는 얼마가 된다? 시스템에 따라 다르지만 16비트 시스템에서는 1, 2, 4가 된다 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개념 파악 되었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제가 대부 C++에서 실행해 본 결과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했듯이 포인트 크기는 여기 무엇으로 동일할까요? 8로 동일하죠. 이거는 2로 동일한 것처럼. 근데 별표를 붙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 4, 4 다르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말이죠. 제가 앞에서 사이즈 오브에서도 이야기하였고 뭐 추가로 하나 적으면은 이야기하면은 이 대부 C++에서는 이 포인트를 그 포인트가 차지하는 게 이게 8바이트죠. 이거는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잡히니까 이 8로 잡혔다. 이 정도만 설명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죠. 그 모든 설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뭘까요? 포인트 관련 내용입니다. 자, 이 포인트와 주소 연산자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지금 이 간단한 코드는
전산 관련 C에서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int AB 정수형 변수 AB 선언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P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7이에요. 그럼 메모리에서 그 A라는 기억 공간에 어떻게 될까요? 7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P는 %A라는 것이죠. 그러면 P는 어떻게 될까요? A의 주소를 가지는데, 만약 이때 A의 주소가 1000이라고 가정한 것이죠. 1000이면은 P는 %A니까 이 P라는 포인터 변수에는 이 1000이라는 값이 기억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바로 변수 B는 별표 P라는 거죠. 바로 P가 가리키는 번째의 내용물이 어떻게 될까요? B에 대입되죠. 바로 이 포인트 P가 A를 가리키게 하였습니다. 포인트 P가 A를 가리키게 하였기 때문에 P번지 내용물은 뭐가 될까요? 7이 되는 것이죠. 해서 기억장소 B에는 무엇이 7이라는 값이 저장될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B를 출력하면 최종 결과는 7이 출력된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지금까지 많이 거론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이때 포인터 P를 int형으로 선언하지 않고 여기 적어볼까요? 이 캐릭터형으로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포인터를 지금까지 앞에서 한 걸 정확히 알았다면 무엇을 int형 포인터로 선언하지 않고 캐릭터형 포인터로 선언했을 때 어떤 결과가 출력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이 출제되기도 하긴 합니다.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값을 바꿔가면서 제가 그냥 힌트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캐릭터 포인터냐 int형 포인터냐에 따라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있다면 어떤 뜻일까요? 어떤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킬 때 포인터 P가 여기를 가리킨다. 캐릭터형 포인터는 1바이트 크기의 데이터를 가져온다면 int형 포인터는 시스템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2바이트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여기서 int형 포인터 P가 아니고 캐릭터형 포인터 P로 선언했을 때 오류는 나지 않습니다. 어떤 실행 결과에서 무언가를 출력되는데 결론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 7이라고 하여줘 A 값을 정상적으로 7이 출력되기도 하고 B 값이 어떤 경우는 전혀 다른 값이 출력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 값이 7이냐 100이냐 그 크기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 이때 AB가 무엇으로 INT로 선언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포인트 P는 뭘까요? INT형의 데이터를 취급하기 위한 포인터입니다. 그러면 이때 포인터도 반드시 INT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른 걸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포인터에서 이 내용도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포인터를 이용한 문자열 취급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습니다. 문자열 취급하는 방법 어디에서? 배열이죠. 캐릭터형 배열에서 코리아 KOREA라는 문자열 취급 방법을 충분히 다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C에서는 문자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룰 수가 있다. 무엇으로? 배열 또는 포인트로 다룰 수 있는데 이때 배열과 포인트는 문자니까 캐릭터형으로 취급해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배열을 이용한 경우와 포인트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선언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배열은 C에서 대괄호 열고 닫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열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먼저 캐릭터형 배열 P를 이용해서 KOREA 문자열을 대입하였습니다. 초기 값이 있으면 배열 크기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였죠. 해서 대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숫자 뭐가 생략되었을까요?
6이 생략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코레아 문자열 5개인데 5가 아니냐? 아니죠. 끝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널 값이 들어가야 된다. 너무나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포인트를 이용해서 문자열 KORA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단지 포인트 P를 선언하되 이 데이터형은 캐릭터형으로 하면 가장 좋은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은 정리하면은 배열 또는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캐릭터형으로 한다라는 게 핵심이고 아래 그림을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이렇게 문자열을 배열에 대입하였을 때 배열명 P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을 가진다. 너무나 유명하다라고 하였죠. 그러면 포인트로 이렇게 캐릭터형 포인트 P하고 문자열 대입했을 때 이때 P는 어떤 값을 가질 것이냐. 역시 그 문자열 시작 주소 아래 그림을 봅니다. 이 K가 기억된 주소가 1000이면 이때 포인트 P는 무슨 값을 가진다? 1000이라는 값을 가진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아래쪽에 앞에서 많이 이야기하였듯이 포인트에서 앞에 무엇을 붙이면 별표를 붙이면은 그 메모리 주소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별표 P는 K가 될 것이고 별표 P 플러스 1번지는 O, P 플러스 2번지는 R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별표 괄호 안에 P 플러스 4는 마지막 대문자 A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반드시 가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가로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오른쪽에 주의할 것에 적어 두었습니다. 만약에 가로 없이 그냥 P, 별표 P 더하기 4라고 하면 어떤 값이 될까요? 자, 제가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별표 P 더하기 4에서 이 별표도 연산자이고 더하기도 연산자입니다. 하나의 수식에 서로 다른 연산자가 섞여 있으면 수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연산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에서 별표가 연산 우선순위가 빠를까요? 더하기가 연산 우선순위가 빠를까요? 당연하게 단항 연산자가 어떻게 될까요? 덧셈 연산자, 더하기보다 연산 우선순위가 빠르겠죠. 해서 가로를 하지 않으면 연산은 어떻게 될까요? 별표 P 이게 먼저 연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P번지 내용물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P번지 내용물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대문자 K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연산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대문자 K가 되는 것이죠. 대문자 K에서 뭐를 더한 것이죠? 4를 더한 것이 바로 이 수식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시간 가지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 값은 얼마라고 하였습니까? 65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B는 얼마일까요? 대문자 B는 코드 값이 6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가더라도 머릿속에 들어가게 A, B, C, 그 다음에 D, E 이런 내용은 미리 걸어놓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제가 적습니다. E, F 영어 단어 알파벳 순서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E, F, G, H 이것도 적다 보면 잘못 적을 수도 있겠죠. H, I 그 다음에 J, K 이런 순서로 나와죠. K 다음에 뭘까요? H, I, J, K, L이죠. L, M, N 다 아는 거 왜 적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N 그 다음에 O 그 다음 뭐죠? P 이렇게 알파벳 순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A의 아스키 코드가 65 모르는 사람 없고 B는 66 C는 67, 68, 69, 70, 71, 72, 73, 74 바로 이 K의 코드 값은 얼마라는 것이죠? 75라는 사실을 우리는 암기하지 않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에서 P번지 내용은 K니까 이 K의 코드 값은 얼마라는 거죠? 75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식의 결과는 코드 값으로 하면 75에서 뭐를 더한 것일까요? 4를 더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코드 값으로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79가 되는 것이죠. 자, 코드 값이 79면은 79에 해당하는 문자는 뭘까요? 또 여기 있죠. 75, 76, 77, 78, 79. 79에 해당하는 코드는 바로 대문자 A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여기 뭐 대문자 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머릿속에 남으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런 수식 관계 표현할 때 연산 우선순위 때문에 가로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이런 것도 시험이 출제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에서 문자열을 취급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문자열을 취급하는데 배열로 했을 때하고 포인터로 했을 때하고 호환이 되느냐? 호환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배열과 포인터는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거죠. 해서 서로 호환이 되고 다른 면도 있겠죠. 이런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것인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배열로 문자열을 선언하고도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고 포인터로 선언하고도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 포인터로 선언해다 쳤을 때 포인터로 선언한 걸 배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배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대괄호 안에 인덱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바로 포인터로 선언 또는 정의한 것을 이런 배열 형식을 빌어서도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취급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P1이라고 하면 어떤 값이 될까요? 바로 이 O가 되겠죠. 그럼 P1이라고 하면 이 대문자 O가 되고 P0는 뭐가 될까요? 대문자 K가 되는 그런 배열 표현도 가능하다. 자, 이번 슬라이드 핵심은 문자열 취급은 배열 또는 포인트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자료형은 무엇을 해야 한다? 캐릭터형으로 해야 한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한 포인트를 이용한 문자열 복습합니다. 항상 우리가 실습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서 문자열은 포인터 또는 배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여기 포인터 P를 이용해서 코리아. 자, 이 프로그램 실행 결과는 이렇게 포인트로 또 오른쪽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배열로 선언 정의해도 이 결과는 어떻게 동일하다. 자, 어떻게 출력되는지 다 여기 적어 두었으니까 그리고 그림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먼저 다시 보면 문자열 출력할 때는 %S 그 P 하면 P 번지 찾아가서 앞에 코리아 출력되고 P 플러스 2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REA P 플러스 2 번지 가리키는 곳은 R을 가리키니까 REA. 자, 그 다음 내용은 %S가 아니고 문자 하나 출력하는 %C입니다. 자, 별표 P번지 내용물은 K. 앞에서 설명한 별표 P 더하기 4번지는 A가 되겠죠. 해서 A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가로가 없는 경우 가로가 없으면 이 별표 P가 먼저 연산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된다 하였습니다. 해서 O가 출력되는 건 앞에서 충분히 제가 이 수식의 관계는 설명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야기 앞에서 하였듯이 이렇게 포인트로 정의를 하고 무엇처럼 P 대괄호 안에 0 이렇게 배열 표현을 사용해도 호환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P0 값은 첫 번째니까 K, P1의 값은 뭘까요? 두 번째 알파벳 O가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합니다. 이렇게 배열을 사용하고 역시 수식 더하기가 1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P2 내용은 알파벳 뭐가 될까요? R이 되겠죠. R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 더한 것이죠. 영어 알파벳 R에서 하나 더하면 S가 되는 것이죠. 해서 P2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될까요? %C로 하면은 S가 출력된다. 자, 여기까지 앞에서 설명한 것을 실습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프린트 포맷에서 이 %S는 문자열 출력이고 %C는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이 내용도 어떻게 묘하게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려면은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됩니다. 해서 지금 설명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터를 이용한 주소연산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주소연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배열명하고 포인터는 주소를 가지는 것은 동일하다, 호환도 된다, 많은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뭘까라는 것이죠. 바로 포인터는 주소 연산이 가능하고 배열은 주소 연산이 불가능하다입니다. 물론 이 내용도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데 지금 먼저 이야기합니다. 해서 지금 슬라이드 주소는 포인터를 이용한 주소 연산이 핵심입니다. 자,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여기 캐릭터형 포인터 P를 선언하고 코리아, 대한민국 대입하고 포문을 사용하였는데 포문은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세미콜론은 반드시 2개 해야 되고 그 수식은 3개 중에 선택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바로 이 조건식에 무엇이 별표 P가 왔습니다. 해서 이 별표 P 값이 참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반복이 되고 별표 P가 거짓이면 어떻게 될까요? 종료하겠죠. 거짓은 곧 뭐라고 하였습니까? 0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put 캐릭터는 뭘까요?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이때 가로 안에 뭐가 있느냐? 별표 P 더하기 더하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별표 P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뭐도 살펴보았습니까? P 단항연산자 더하기 더하기 P, 그 다음에 P 더하기 더하기 이런 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2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2개가 합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 수식입니다. 이때 별표도 단항연산자고 이 더하기 더하기도 단항연산자가 하나의 뭐죠? 변수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실행될 것이냐? 이 내용도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살펴보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단항연산자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P 값은 나중에 증가하는 것이죠. 앞에서 배운 걸 정확히 인지하면 이 수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별표하고 단항연산자 뿔뿔이 같이 있으면 먼저 별표 P 이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거는 뭘까요? P가 가리키는 번지의 내용물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P 값이 하나 증가된다. 순서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충분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포문에서 첫 번째 P번지 내용물은 뭘까요? 첫 번째 P는 K 가리키니까 K는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K가 출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 더하기가 연산되니까 바로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씩 증가되겠죠. 이게 이제 주소 연산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처음에 P가 K를 가리키면서 계속 하나씩 증가되면서 O, R, E, A 이렇게 출력하겠죠. 그리고 P가 어디를 가리키면은 마지막 문자열 끝은 널이 저장되죠. 이 장소를 가리키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0이라고 하였습니다. 0이니까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죠. 해서 종료되는 경우. 해서 이렇게 하면은 KORA가 출력될 것입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S 이런 거 이용하지 않고 주소 연산을 이용해서 무엇을?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다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래쪽 좀 더 형태를 바꿨습니다. 형태를 바꿨다 해도 특별하게 바꾼 것은 없고 단지 KORA 다음에 뭐를 5049라는 걸 숫자를 넣어 봤습니다. 벌써 감 잡을 사람은 잡았을 것입니다. 5049에서 여기 뭐가 있습니까? 0이 있죠. 자, 이때 0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널 포인트 이 0하고 같은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만약에 같은 것이라면 지금 설명한 원리대로 하면 이거는 무엇이 출력되어야 할까요? 이 0을 만나면 이 조건은 거짓이 되어서 종료되어야 하겠죠. 만약 0이 아니면 끝까지 가겠죠. 결론은 0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서 여기 그림에 5049가 있는데 이거는 역슬래시 없이 단일 다운편에 0이 있다. 이거는 0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몇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공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 값은 45인 것처럼 문자 0의 아스키 코드 값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공부하지 않았으면 지금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문자 0은 제로가 아니다 입니다. 해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아무리 긴 문자열이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 시작 주소만 알면은 이 프로그램 원리에 의해서 주소 연산에 의해서 그 문자열은 어떻게 될까요? 연속적으로 계속 출력될 것입니다. 자, 1번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포인트는 주소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뒤에서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열과 차이점 설명하면서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0이 비슷한 게 많다는 거죠. 숫자 0, 문자 0, 이스케이프 시퀀스 역슬래시 0,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설명 또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한 0, 그리고 역슬래시 0, 또 다른 하나 문자 0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합니다. 이미 다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면은 결론은 그냥 0하고 다운표 안에 역슬래시 0은 똑같은 것이다. 몇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바로 이 역슬래시 0은 아스키 코드 값 0번이다.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0은 뭘까요? 단일 다운표 안에 0이 있는 것은 문자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스키 코드 값 0번이 아니고 얼마라는 것이죠. 48번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아래쪽에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제가 이 포인트 처음 하면서 그 이전에 숙제 낸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키보드에 A가 있죠. 키보드에서 A를 누르면은 A에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 값은 얼마라는 것이죠? 65다. 이거는 제가 너무나 잔소리 귀에 따갑도록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키보드에 0이 있죠. 자, 키보드에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먼저 이 내용이죠. 이 키보드에 있는 0을 누르면 이거는 숫자 0의 개념이 아니고 문자 0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해 헷갈리지 않도록 하려면 이렇게 다운표 붙이는 게 좋겠죠. 해서 키보드에 0을 누르면 얼마 코드 값? 48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0은 아스키 코드 값 48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1은 어떻게 될까요? 49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2는 어떻게 될까요? 5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산하는 사람은 아스키 코드 체제를 알아야 하고, 아스키 코드 값 대문자 A의 관계는 65다. 이거는 알고 있죠, 이제. 그런데 하나만 더 알자라는 거죠. 무엇을? 숫자 0은 48이라는 것이죠. 물론 뭐 정확하게 몰라도 큰 상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자 A의 코드값 65는 꼭 알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자. 대문자 A의 코드 값이 65면은 66, 67 당연히 알 거고, 숫자, 키보드에 있는 숫자는 대문자 A보다 뭐가 코드 값이 작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 작다 이 정도 알면 되지만, 그래도 전산하는 사람은 0은 48이구나 이 정도는 좀 생각하자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숙제 낸 걸 이야기합니다.
그 숙제 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서 다룬 걸 가져왔는데 뭐를 숙제 냈습니까? 자, 우리가 키보드에서 대문자 A를 누르면은 어떤 값이 숫자로 하면 65가 전달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원리로 0을 누르면 무엇이 전달되느냐? 48. 키보드에 있는 1을 누르면 숫자 49가 전달되는 개념이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숙제 낸 것이죠. 뭐를? 키보드에 있는 어떤 키를 눌렀을 때 과연 0이 전달될 것이냐, 이걸 제가 숙제로 낸 것입니다. 해결하였습니까? 아마 뭐 대부분 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해결 안 된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설명합니다. 무엇을? 키보드 여러 개의 자판이 있죠. 어느 키를 누르면 0이 전달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키보드에 있는 어떤 키를 눌러도 0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이 프로그램 아래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설명에서 앞에서 내가 C 프로그램으로 어떤 문자열 KOREA 5049 이런 문자열을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KOREA 5049 이렇게 키를 눌러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키보드에서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KOR까지 누른 상태에서 어떤 키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R하고 E 사이에 뭐가 들어갔느냐? 바로 이 역슬래시로 표현할까요? 이 역슬래시 0의 실제로 0의 값이 이 장소에 끼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이렇게 여기에 0이 끼어들었다는 것은 이 0의 값이 어디에 끼어들었다는 거죠? R 다음에 여기에 0이 어떻게 되죠? 제로가 0이 끼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프로그램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포인트 P가 문자열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문자열을 내가 끝까지 출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출력해 가다가 어디에서 0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문자열이 출력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죠.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키보드에서 어떤 키를 눌러도 절대로 0은 어떻게 될까요? 입력될 수가 없도록 해둔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인트하고 다낭연산자, 뭐 다르게 정감연산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 결합된 형태는 지금 표에 있는 이 네 가지 형태, 간단하게 빨리 보면은 별표 P 더하기 더하기, 별표 더하기 더하기 P, 괄호 안에 별표가 있고 더하기 더하기, 마지막으로 더하기 더하기 별표 P. 자, 이 형태가 서로 다른 네 가지 형태. 시험에서 이 내용은 아마 이 포인트 관련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 중에 하나 이야기하라면 바로 이 네 가지 형태입니다. 그만큼 C 관련 문제에서 지금까지 많이 출제된 내용. 그런데 이 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는 암기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암기하지 않고 대부분 해결하는 방법을 이 아래쪽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메모리 배열 구조가 이렇게 있을 때 포인트 P가 20이 저장된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이 구조를 볼까요? 첫 번째 이 구조는, 이 구조를 잘 보면은 이 다낭연산자 더하기 더하기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이 별표에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별표를 붙이면 뭐라고 하였습니까? 포인트에서 P가 가리키는 내용물이 되는 거죠. 해서 첫 번째 이 구조는 포인트 P가 가리키는 내용물을 일정화시키는 것이죠. 해서 여기 그림 구조에서 포인트가 20 가리키는데 그 내용물을 일정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21이 되는 것이죠. 포인트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를 잘 봅니다. 다낭연산자 더하기 더하기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포인트에 붙어 있죠. 이거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포인트가 증가되어야 하겠죠. 해서 포인트가
20을 가리키다가 하나 증가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30을 가리키는 구조가 바로 이 두 번째 구조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나서 이 별표가 작동되는 것이죠. 그러면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증가된 번제의 내용물 30을 구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조를 볼까요? 역시 포인트 P에 뭐가 별표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P가 20 가리키면 이거는 20을 구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낭 연산자 성질에서 앞에 있으면 먼저 적용되고 뒤에 있으면 나중에 포인트가 증가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이에 있는 이 포인트하고 다낭 연산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 암기할 것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프로그램 4개를 갖고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먼저 포인트 P 선언하고 배열 구조 있고, 그리고 P는 A, 이 4개의 프로그램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배열명 A는 배열의 시작 주소니까 P도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배열 요소 값 10을 가리킨다. 빨간 걸로 표시하였습니다. 자, 출력문 여기 3개 연속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 출력문 적어놓은 별표 더하기 P, 이거는 어떻게 먼저 포인트 P가 하나 증가되겠죠. 그래서 포인트 P가 10에서 어디를 가리킬까요? 20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내용물을 출력하니까 먼저 실행 결과에서는 20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별표 P입니다. 이거는 먼저 P번지 내용물 출력하니까 현재 P는 20을 가리키는 거죠. 해서 그 다음 출력 결과는 20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가 증가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이 장소에 가 있겠죠. 해서 마지막 프린트 포맷에서는 P번지 내용물이니까 30이 출력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자, 두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역시 첫 번째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별표 더하기 P니까 첫 번째 포인트 P가 10을 가리키는 상태에서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이 출력되니까 20이 출력되고, 그 다음 구조는 포인트가 먼저 증가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포인트가 1로 30을 가리키는 상태에서 내용물을 출력하니까 30이 되고, 그러면 마지막은 그냥 별표 P니까 30 출력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프로그램 구조는 역시 포인트 P가 10을 가리키는데 첫 번째 똑같은 내용 포인트 증가하고 내용물 출력하니까 20이 출력되고, 정리합니다. 이 내용에서 하나 암기할 것은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쪽 여기 세 번째 칸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가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로가 있으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부터 되는 건 당연하고 또 앞에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해서 이거는 첫 번째 이제 20이 출력되고 20이 출력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로가 있으니까 이게 먼저 하니까 포인트가 20을 가리키니까 두 번째도 무엇이 20이 출력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낭연산자 더하기가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뭔가가 증가가 되겠죠. 증가가 되는데 가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가 증가되는데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까지 곁들여서 증가되니까 이 포인트는 증가하지 않고 이 20이 어떻게 될까요? 21로 증가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 관련 문제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게 이렇게 가로가 붙어 있으면서 더하기가 뒤에 있을 때 이걸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프린트 포맷에서 별표 P는 포인트는 증가되지 않고 현재 20이 21로 바뀐 21이 출력된다. 이해되었죠? 자, 마지막 프로그램 봅니다. 역시 포인트 P가 10을 가리키는 상태에서 똑같이 별표 P 더하기 P니까 포인트 증가시켜서 내용물 출력되니까 20이 출력되고, 그 다음은 별표 P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더하기가 붙어 있으니까 이 20이라는 값이 뭐로 바뀔까요? 21로 증가되겠죠. 그게 출력되니까 두 번째 21이 출력되고, 그 다음은 그냥 별표 P니까 역시 21이 출력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놓은 포인트하고 이 다낭 연산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자, 이 내용 토대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등을 풀어보면은 이 형태가 출제되었을 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모의고사나 이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 못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무엇을 충분한 기초는 이 내용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강의에서 이 배열하고 포인트의 더 깊은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